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예, 저희가 사무실을 좀 이전했습니다. 사무실 이전하고 나서 크로마키 말고 그냥 그 사무실 내부에서 찍은 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전을 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재밌게 이것저것 만들어 보려고 이제 제가 저기 뭐 집에 있는 거, 본가에 있는 책, 학교 사무실에 있는 책, 뭐 다 조금씩 해서 책들도 쭉 이렇게 다시 모으고 있는데 반도 안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뭐 저기 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 또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인 박병환 공사님께서 러시아에 공사로 계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외교부 공무원이셨고요. 주 우즈베키스탄 공사, 주 이르크츠크 총영사, 주 러시아 공사 등 특히 극동 지역하고 저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 친러시아계 국가들에게 상당히 많이 근무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겸손하게 이런 어떻게 보면 한 분야를 전통하게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이 겸손하게 영상 잘 보고 있다. 도움될까 싶어. 나도 조그만 저서를 같이 공유해 드린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뭐 한국 외교, 왜 러시아가 없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봐야 한다. 나침판이 없는 잘못된 한국 외교. 예, 뭐 겸손한 말씀 해주셨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저에게 큰 지침이 될 것 같은 책이고요. 항상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애독자분들께서 저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책을 홍보하려고 보내주신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지식을 나누자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귀한 분이 이렇게 책을 보내주셔서 잘 받았다는 인사 영상으로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박정호 TV는 저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또 지식을 더해 주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예, 오늘은 그래서 마침 또 러시아 관련한 또 전문가분하고 저서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전후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젤렌스키 여사라고 해야겠죠? 저 영부인께서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이 관심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 소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워딩을 좀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젤렌스키 여사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는 것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제 언젠진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을 왕창 벌릴 텐데 그때 한국 기업들도 많이 거기 와가지고 전후 피해 복구 사업, 건립 사업에 참여해서 돈 벌어 가세요 라는 워딩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그렇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해석의 여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진행됐던 전후 피해 복구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의 규모만 뭐 집계한 결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2천조 원이 넘을 거라는 게 통상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천조 원에 가까운 이 엄청난 사업, 이건 수익 사업으로 따지면 대박이죠. 아마 요즘 우리나라 건설 관련한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만약에 이 공사판이 열린다라고 하면 야, 이거 한 번에 극복할 수 있을 정말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거냐? 자, 그래서 이전에 전후 피해 복구 사업들이 누구의 자금으로 집행이 됐고 그걸 누가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큰 원칙은 뭐냐 하면
어느 나라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아유, 저 나라 좀 어떻게 하면서 많은 원조죠. 원조 자금을 보내줍니다. 이거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 써주세요라고 해서 돈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 간 돈들은 전부 그 나라 현지 기업들이나 그 나라 현지 위정자들이 이렇게 선의로 준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미국이 그 나라 전후 피해복구 시작한다니 얼마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리죠? 자, 그러면 그 돈을 드림과 동시에 그 나라 현지 정부와 그 피해를 본 현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미국이 보내준 돈을 쓸 때는 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미국 기업을 통해서 발주해 주십시오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 미국이 그 나라 전후 피해복구 사업 규모의 도네이션 한 그 금액은 1차적으로 미국 기업에게 수혜가 갑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온전히 다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럼 교수님, 그게 무슨 전후 피해복구 사업입니까? 지네 나라 기업들에게 준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또 원칙이 하나 더 있냐면 두 번째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 미국 기업에게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현지의 업체를 꼭 활용해야 될 업무이거나 아니면 기왕이면 꼭 미국인의 그 어떤 엔지니어들이라든가 그 나라 내부 관계자, 미국 내부 관계자를 꼭 사용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나머지 일들, 그러니까 공사 현장의 인부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여기저기서 물류 이렇게 한다든가 밥집 아주머니들에게 발주한다든가 이런 그 나라 현지의 일정 부분 낙수 효과가 기대되거나 그 나라 현지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칙이 우크라이나인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을 먼저 활용한다가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이 이제 전개가 되면 미국, 유럽 각 지역, 일본, 한국도 돈 내겠죠. 그래서 아유,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걸로 빨리 국가를 재건하십시오라고 돈들이 옵니다. 그럼 그 돈들은 어떻게 된다? 해당 국가들의 기업들을 활용해서 전후 피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해당 기업들, 해당 국가, 돈을 낸 해당 국가의 기업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영역과 그리고 꼭 현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영역들에 해당하는 것은 우크라인 또는 우크라인 기업들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쪽에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에 해당된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아유, 이것도 좀 보태서 쓰십시오.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하면서 출원한 그 원조 자금은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어떤 나라 피해본 사람들에게 돈 준다는 게 아깝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저는 아까 젤렌스키 여사의 워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젤렌스키 여사의 말은 결국 뭐냐면 한국 정부가 돈 좀 많이 도네이션 좀 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그 과정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다가 1차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특정 국가들이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 쓰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각출해서 그래서 보내주는 거 말고 유엔이나 월드뱅크나 이런 국제기구 차원에서 돈을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는 말 그대로 이럴 때 가끔 쓰라고 비상금 같은 걸 모아놨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유엔이나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곳에서 모아놨던 이 돈은 그럼 이건 어떻게 집행되느냐? 공개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젤렌스키 여사가 관심 가져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젤렌스키 또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게 바로 꽂아주겠지. 그렇게 진행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국제기구의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럽의 기업들, 한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우리 그 사업 다 보자 라고 하면서 마치 아파트 건설 입찰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제로섬에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반드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페이버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사실 우크라이나보다는 그 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전후 피해복구 사업인데요. 이라크 전후 피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개인 국가 차원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출원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 니네 써라. 나랑 전쟁하느냐고 고생 많았지 하면서 준 건 사실인데, 그거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불화해서 피해복구 사업에 쓴 나라는 정작 이라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적인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금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금을 쉽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내부적으로도 전후 피해복구에 가동하라고 말 그대로 석유 더 캐서, 원유 더 캐서 많이 팔아서 그걸로 사업을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말 그대로 이라크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이라크 돈이니 이라크가 정하는 룰에 따라서, 이라크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와서도 우리나라 전후 피해복구 사업해. 야, 너희 나라도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여사가 관심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포션에 해당되는 건 우크라이나가 직접 우리가 출원하는데, 야, 이건 우리 우크라이나 기업이나 우크라이나인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구나. 그럼 외국 기업에게 발주를 해서라도 이걸 누군가에게 좀 시켜봐야겠다. 그 돈은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돈이에요.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산유국인가요? 아닌가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자원이 많거나 뭔가 내부적으로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럼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을 한 3-4개로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식량 자원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가 가는 곡창지대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의외로 지하 자원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뭔가 일어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자금은 뭔가 이건 좀 한국에 특별히 주자라고 하면서 입찰을 좀 우리에게 편한 식으로 해준다든지, 전후 피해복구 사업이 공적 절차를 막 너무 지리하게 거치면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지니 정부가 그냥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 같은 비슷한 걸로 우리가 빨리 발주해서 빨리 복구해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김이 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라도 우리 기업들이 조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요. 물론 당연히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 걸로 해야 되고요. 그 도와드리면서 뭔가 얄팍한 생각을 갖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굳이 뭔가 남의 나라에게 시켜서 발주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럼 우크라이나인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를 줄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만약 지금과 같이 미국이나 서구 열강 국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벌써 러시아의 완승으로 끝났을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미국이 멀리서 무기 계속 대주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폴란드까지도 자꾸 도와주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전쟁에서 조금 승기를 잡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조금 더 우세를 점하려면 이들 국가들의 도움이 더더욱 더 절실하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 기타 국가들의 도움마저도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한테 무기 줬던 국가들에게 당연히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겠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서로 약간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으로 전략 무기라고 하는 걸 자꾸 보내주는 이유들 중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 우리도 좀 껴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알지? 이런 내용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서 우크라이나가 직접 발주하는 금액에 대해서 참여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유럽의 국가들과 또는 다른 국가들처럼 탱크 보내주고 살상용 무기를 막 보내줘야 같은 반열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부터는 제가 함부로 제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그런 건 비단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저보다 더, 저도 뭐 10년 이상 근무했지만 저보다 더 많은 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컨센서스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검토 좀 해봤겠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다가 참전한 대가로 엄청난 군납하면서 뭔가 돈 벌 수 있는 기회 얻어가지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오일 쇼크 때 위기를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전략을 해봐 하면서 주판을 내부적으로 튕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무기를 보내줘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가 에피소드가 하나 터졌죠. 미국의 웬 사병 하나가 세상에 내부 문서를 막 공개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공여할지 보내줄지 말지를 미국과 논의하고 있었던 게 딱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정부가 스탠스를 확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살상 무기는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살상 무기에 준할 만큼 아주 요긴한 무기인 지뢰 탐지기. 이거는 상대방의 무기는 무력시키면서 우리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굉장히 그레이존에 있는 전략적인 자산이에요. 이 전략적인 자산인 지뢰 탐지기를 우리가 대고 대주겠다. 이런 형태로 묘수 아닌 묘수를 누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여사 오고 우리 정부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대응한 것들은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요 상황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내부 문서를 뭐 보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힘도 이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은 제가 답을 감히 내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런 뭐 공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한 권을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 또 다들 고민들 많이 하시고 정말 성찰 또는 통찰력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이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박정호 TV 제가 애독자분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달리 저는 진짜 그런 확신은 있거든요. 퀄리티 높으신 분들, 퀄리티라는 표현은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애독자분들의 결례인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교양 있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거 귀한 서적들,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때마다 느끼는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애독자분들은 이쯤 타이밍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들 하세요? 댓글 쭉 부탁 좀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에겐 누군가는 살상용 무기도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원하고, 우리도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활로를 다시 한번 예전처럼 모색해 보시죠 라는 게 하나의 방안이고요. 언제까지 한국이 그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전쟁에서 어느 쪽에 끼거나 그러지 말고,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영세 중립국은 아니지만 이 강대국들 모두에게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만 주고, 이번에 뭐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 우리가 크게 낄 필요 없이 다른 활로를 모색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도 있으시겠죠. 어느 게 여러분들의 생각인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저도 참 이거는 워낙 장단점이 많은 그런 이슈인 것 같아서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상식,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식적인 것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채널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